횡입 황천기. 와, 발음이 어려워요. 3사 횡입 황천기. 3사 횡입 황천기. 아무튼 간에 3사 횡입 황천기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사. 3명의 선비가 횡입 붙잡혀 갔어요. 어디로? 황천, 저승으로. 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명의 선비가 황천, 저승에 붙잡혀간 이야기.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어? 잘못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오늘 낯선 작품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흔치도 않고요. 자, 삼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작품으로 인간이 저승, 즉 지부세계, 지하에 있는 부서예요. 세계를 체험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저승세계는 준엄한 공간으로 사생공사의 허점이 용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지부세계의 존재들은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러한 지부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체험기를 통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당대 인간계, 즉 양반들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생사,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관점, 가치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이에요. 자, 요 영상은요, 일단 이런 해제와 함께 전체 줄거리, 그 다음에 핵심 내용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으로 하겠습니다. 낙양의 동쪽에 살고 있던 낙양,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낙양이 없어요. 동쪽 마을에 살고 있던 세 선비가 경치 구경을 즐기다가 아마 산속에 들어갔나 봐요. 술을 많이 마셔서 반생반사 상태가 된다. 반생반사?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은 상태. 한마디로 뭡니까? 거의 혼절 상태, 기절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 이때 염왕이라는 건 염라대왕이라고 보면 돼요. 의 명을 받고 온 저승차사가, 저승사자라고 합시다. 그냥 이들을 지옥 황천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3사 횡입 황천이 되네요. 명부대조 결과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은 사람을 끌고 왔음을 안 염라대왕은 실수를 인정하고 쏘리 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에 환생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줄게 가! 라고 한다. 그럼 됐네. 근데 위기, 이에 세 선비가 자신들의 소원대로 야,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서나 미안해 가 쏘리 그러면 되냐? 우리 소원을 들여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게 해달라고. 왜? 이미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사 지내고 장례지라고 땅속에 묻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우리가 가봐야 몸도 없는데 어쩔 거야. 나 다시 태어나게 해줘. 이런 거예요. 이게 뭐니? 하여튼 그래요. 이에 두 선비, 첫 번째, 두 번째 선비는 문관과 무관의 벼슬을 얻어 이름을 떨치고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소원장을 써서 올린다. 훌륭한 양반이 되고 싶은가 봐요. 염라대왕은 두 선비의 소원을 들어준다. 좋지, 그럼 되지.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선비는 온갖 행복을 나열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다. 쭉.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로또 맞아서 이런 거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어떻게? 그냥 배 옳지 않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난 딸이 있으니까 대학 가고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손주 볼 때까지 돈 부족함이 좀 없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무병장수 제가 좀 잔병이 많아요. 병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는 맨날 내지만은 그 의료비를 타먹을 일은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조그만 내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딸도 시집가서 자식 낳고 할 때 자기 집 있어야겠지? 자기 집 정도 있을 정도? 그 다음에 한 달에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좀 나오는 구석이 있을 정도? 그리고 취미 생활을 내가 안 해봤어요.
취미생활을 뭐 매일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취미생활로 좀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난 대한민국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울릉도 독도라도 갈 수 있게끔 조그만 배 하나 정도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소박해요. 마지막 선비가 온갖 행복을 나열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건 소박한 거니? 평범한 거지. 그렇지.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시집 장가 가는데 돈 들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좀 한 2, 3일 정도 일주일에 뭐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자기 집 하나 정도는 조그만 거 있고, 조그만 거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말하는 조그만 거라고 하는 건 나하고 와이프하고 살면서 그 다음에 애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손주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제는 방이 부족해서 어디서 자야 되나 뭐 이러고 한 방에 두 집, 세 집이 자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는 뭐 방 한 대여섯 개? 이 정도면 소박하지 않겠어요? 돌날 나온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거, 그게 이제 자기 집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그냥 조그맣게 뭐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데 이제 별장 하나 짓고, 펜션 비슷하게 별장 하나 짓고, 거기서는 이제 휴가 때 좀 놀고, 집은, 글쎄, 출퇴근하기 편하고 좀 경치도 좀 있어야겠지. 요즘은 또 이제 이렇게 경관이 저거라니까. 그러니까, 강남 쪽에 조그만 거 하나? 뭐 이렇게 진짜 칼날로 이번에 돌이 아니라 칼날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원을 듣고 나자 염라대왕은 화를 내면 그것은 성현군자라도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호통을 꽝 쳐버린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온갖 행복, 가장 평범한 행복, 이것이 사실은 더 이루기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글 소설이고요, 전기 소설이고요, 공상 소설이다. 그러면서 불교적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도술적 성격도 강하다. 낙양은 중국이라고 그랬죠? 저승체험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관이 나타난다. 어떤 행복관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잠깐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비. 선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구비하고 과거의 문과에 급제하여 위험이 천하에 진동하는 인물. 거의 뭐 영웅이죠. 두 번째 선비. 무과에 급제하여 병과의 힘을 쓰고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벼슬에서 물러났으면 하는 소망. 근데 염라대왕은 이걸 들어줘요. 왜? 이 정도는 그냥 현실적이거든. 속물적이거든. 그러니까 양반들이 바라는 가장 평범하고 현세적인 욕망이더라. 이 정도야. 세 번째,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나 효행과 예제를 익혀 실천하며 명당에 초당을 지어 세상의 영역들을 물리치고 강호지락을 즐기며 한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라에는 이남 일녀를 두어 내 외손이, 내는 친손자, 외손은 외손자, 번창하고 친척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동시에 몸에 병이 없이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을 소망한다. 가장 평범한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근심 걱정 없이 산다? 글쎄,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염라대왕도 못하고 싶어 하는 거야. 차라리 자기가 염라대왕을 버리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이것이 당시 양반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 저승 세계를 넘나드는 이원적 구조이다. 전체 줄거리에서 봤죠? 살다가 인간 세상에서 저승 세상으로, 저승 세상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자, 지부 황천이에요. 저승 세상은 어떤데? 공사 처리가 엄정해요. 공사를 잘못 처리하면 옥황상제의 처벌이 있대요. 자, 사람이 죽은 뒤에 혼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 인간계,
탐관오리의 잘못을 특별히 잘 살피는 곳이에요. 하지만 엄정하지는 못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해? 뇌물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은 육신이 없으면 혼백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곳. 지부는 혼백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새 선비는 이 인간 세상에서 잘못 끌려오죠. 끌려와서 자신이 잘못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나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해줘 라고 요구를 해요. 즉 선비들이 소질이 소속장을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들어주고 환생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넘나드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사 횡입 황천기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